중국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시진핑의 강력한 메시지를 읽는 방법. 시진핑은 연례 행사인 양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국가 주석 임기를 확정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 정책과 경제의 재부상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이안 존슨 2023년 3월 17일 2023년 3월 중국의 봄의 연례 행사인 양회, 즉 정협과 전인대가 열렸습니다. 두 조직 모두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전체 과정을 텅 빈 극장의 행사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개의식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양회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그의 강력한 외교 정책이 제시되고 중국은 3년 동안 코비드-19과 싸운 후 다시 경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성장으로의 복귀는 지속 불가능한 적자 지출을 통해 강화됩니다. 임기 제한 해제. 첫 번째 요점은 시진핑이 중국 정치 체제에서 대체로 명예로운 위치인 국가 주석으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3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권력은 시진핑이 2012년부터 총서기로서 이끌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서 나옵니다. 국가 주석이 되는 것은 시진핑이 단순히 정당한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국가 원수들을 동등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함은 시진핑의 야망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시진핑은 2012년에 권력을 잡았지만 불과 6년 후 2022년 이후에도 통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대체로 의례적이지만 국가 주석의 직함은 헌법에 3년임 제한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3선을 노리며 2018년 전인대를 설득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중국의 워싱턴 문제. 지난주에 시 주석은 다른 방식으로도 자신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외부 및 내부 보안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를 재편하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밑에서 복무한 베테랑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 외교관들이 사용하는 늑대 전사 외교가 이제 다소 자주될 수 있지만 중국을 반대하는 국가를 지적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워싱턴이 베이징의 많은 문제 배후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연설에서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포위하고 억압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유례없는 엄중한 도전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의 신임 외교부장인 진강에 의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대해 미국이 중국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중상이나 공격을 받았을 때 중국이 말이나 행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미국 평론가들은 이 두 발언을 도발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워싱턴에서 나온 똑같이 가혹한 행동과 발언에 대해 중국이 대응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하이테크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일련의 심각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항로를 벗어난 중국 풍선이 스파이 풍선이었고 중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또한 코비드-19이 중국 실험실 유출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과 칭강의 발언은 양측의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중국의 이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주로 중국의 문제와 실패를 알리는 중국에 관한 하원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해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낙관적인 비즈니스 신호. 동시에 시 주석과 그의 팀은 중국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 수년간의 매우 제한적인 봉쇄 이후 경제 사업을 위해 다시 개방되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양회에서 시진핑은 민간 기업가는 우리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민간 기업의 적대적이라는 기존 견해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또한 외국 기업의 호의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진 새로운 총리 리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을 부유하게 만든 친시장적 성장과 시진핑이 선호하는 안정과 통제 사이의 긴장을 요약합니다. 그는 이전에 상하이의 개혁적 당석이었으며 1년 전에는 상하이의 코로나19 제로 정책을 종식시키는 실험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서 안보는 발전의 기초이며 안정은 강함과 번영의 전제 조건이라며 두 입장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3월 13일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 총리는 모든 형태의 소유권 하에 있는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하며 사기업을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리의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3명의 기술관료, 즉 경제 및 금융정책조직관 류허, 최고 금융감독관인 궈수칭, 그리고 인민은행 총재인 이강은 중국의 경제 및 금융정책을 운영하여 개혁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위험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공격적인 자본 공급 정책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는 부채에 시달리고 금융기관은 레버리지가 높아졌습니다. 트리오의 주요 성과는 이 잠재적인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적 위험으로의 회귀. 지난주 회기에서 금융기관의 대대적 개혁 이후 류는 은퇴했고 궈의 직책은 폐지되었으며 이강만 예전 직책에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관측자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금융위험 방지에 대한 집중이 약해지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펌프 마중물 및 기타 단기 조치로 대체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오래된 금융 완화 모델을 찾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작년에 관리들은 성장의 원동력이자 부채이기도 한 부동산 회사에 대한 대출을 완화하고 규제가 부실한 지역 투자 회사를 구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은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지만 생산성 향상에 의해 주도되는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보다는 부채 주도 성장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영향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금융 완화, 부동산, 국가주도 투자에 의존한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중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진정한 현대적이고 생산적인 경제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를 능가하는 기업과 기술을 갖춘 초대형 일본이나 한국이 되겠다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대신 그것은 군사적으로는 강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산업민주주의 국가에 영구적으로 뒤처진 옛 소련과 비슷하게 변모할 수 있습니다. 올해 회의는 강력한 국가 통제 또는 경제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시진핑의 전례 없는 3기 집권에서 방정식의 어느 쪽이 지배할지 보여줄 것입니다. 미국 외교협회 이안 존슨, 스티븐 A. 슈바르츠만 중국 연구 선임 연구원,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의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브루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TTN 박종귀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sanai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